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오늘도 매크로 지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가상자산 시장 현황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2025년 YTD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초록색이 이제 비트코인, XRP, 트론 정도가 있고요. 나머지 이더리움, 솔라나, 도지코인, 에이다 등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사실 이러한 흐름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주로 관세 이슈가 가장 컸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의 대표 형님인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7%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도 수요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.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랑 횡보 이런 것들은 투자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당연한 것이고요.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에 임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도움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견인되게 된 이유로는 금융기관 또는 ETF 또는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견인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ETF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물 ETF 현황도 꾸준히 좀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, 이제 순유입이 좀 지속되고 있다가 단기적인 순유출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지속적인 순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과거 작년 2월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이제 이러한 순유입이 좀 지속될 때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이 앞으로 더욱더 좀 지속될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은 그래도 ETF들 출시가 되고 있고 기업들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플러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니어스 액트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, 이제 출시 이후에 누적 순유입이 451억 1천만 불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이 2조 1,800억 원이거든요. 이제 그에 대해서 한 2% 정도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비트코인 현물 ETF AUM,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지금 1,324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. 이것은 전체 비트코인 시가총액 2조 1,800억 원 대비해서 한 6%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매우 좀 유의미한 그래도 시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이더리움 ETF 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계속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순유입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좀 수요가 많이 견인되고 있다.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 흐름을 좀 볼 수 있고요. 이제 작년 11월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 계속 좀 빠지면서 이슈가 있었죠. 이제 그런 해킹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 투심을 잃었다. 거의 이제 시장 끝났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래도 4월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누적 순유입이 34억 4천만 불입니다.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한 3,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. 이제 그 대비해서 약 1% 정도의 순유입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더리움 현물 ETF의 AUM 같은 경우는 한 105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한 3% 정도 이게 또 차지를 하고 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은 6%, 이더리움은 한 3% 정도가 ETF의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, 이제 ETF가 출시가 되었지만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. 스테이킹 이 기능이 좀 빠져 있다라는 게 좀 한계점인데요. 이제 이 도입 여부가 좀 SEC가 스테이킹 최적 승인 검토 최종 데드라인이 10월 말이거든요.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것이 좀 승인이 된다 이랬을 때는 좀 투심을 더욱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.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시장을 먼저 견인하고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 전고점이죠. 한 4,000달러 정도를 좀 뛰어넘는지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좀 글로벌 통화량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통화량 비트코인 가격 이제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. 이제 위에가 비트코인 그리고 아래가 글로벌 M2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이제 이런 변곡점 이렇게 꼭지점과 이렇게 약간 반등되는 부분을 이렇게 색깔로 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제 글로벌 M2가 약 한 2에서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비트코인이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캐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색깔별로 이렇게 좀 연결해 보시면은 그 상관관계가 좀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. 글로벌 M2가 2025년 1월부터 쭉 상승을 하고 있고 3월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이탈한 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5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
비트코인이 약 한 3개월 정도 늦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2025년 4월 기준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4월 초부터 반등을 해서 5월 말쯤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이탈한 바 있고 지금은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이렇게 좀 비트코인 가격이 뭐 글로벌 M2와 무조건 100%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요. 그래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글로벌 M2 지표는 저희가 여러 번 또 짚어본 바가 있었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글로벌 통화량의 지표를 좀 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M2 자체가 이제 증가 추세다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도 그 가격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.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또 15년간의 역사 통계치를 보면은 이 적중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 자산 확보의 측면에서 M2 같은 경우에는 자주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짚어주신 것 같고요. 그 흐름을 좀 지속해 나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M2 이제 통화량이 어느 순간 또 꺾이는 시점이 있다면 우리가 또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좋은 흐름들이다.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금리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 매파적으로 긴 시간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. 이렇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래도 아직까지 중론으로는 그래도 한 2차례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중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그에 대해서 미국 금리 전망을 페드와치 툴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이제 미국 기준금리 4.5%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6월 18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9.9%입니다. 그리고 7월 달도 동결할 확률이 85.5%. 그래서 6, 7월은 거의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제 대신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한 차례 좀 인하를 할 확률이 한 52.2% 정도가 되고 10월은 다시 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46.8%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한 39.6% 정도 되고 있다. 그래서 2025년에는 한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CPI 발표 또 PPI 발표가 나타나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좀 잡혀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. 100bp 우리 과감하게 인하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는 있긴 한데요. 이제 뭐 결국에는 뭐 파월 의장, 페드 의장이 이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보통 이제 물가 지표가 잡히면은 이제 금리 전망도 같이 이제 좀 내려가고 이제 물가 지표가 올라가면은 금리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결국에 이제 물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좀 금리가 세팅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사실 뭐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은 좀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계속 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중국과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났지만은 이제 7월 9일까지 이제 다양한 75개국과의 또 관세에 대한 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. 이제 거기서 약간 좀 불확실한 또는 이제 좀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면은 그것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압박을 좀 가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 페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심스럽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리가 결국에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유동성에 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요.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토탈 2, 토탈 3입니다. 토탈이 전체 시가총액이고 토탈 2가 비트코인 제외한 시가총액, 3가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입니다.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시장을 견인하고요. 그다음에 이더리움과 같은 좀 메이저 코인들이 가고 나머지 중소형주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모두 다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. 2022년부터 보시면은 한 3년간 좀 이렇게 등락은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하락 후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시면 추세선을 좀 그어 놓았는데요. 추세선이 좀 하락하고 있지만은 이 추세 상단을 약간 올라가고 돌파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. 토탈이 좀 가장 크게 먼저 움직이고 2가 약간 낮게 그리고 3는 좀 더 뒤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.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가장 좀 크기 때문에 좀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.
뭐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 시가총액도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것이 결국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불마켓이 언제 오는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, 그럴 때 좀 알트코인 장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.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과거 2021년도에 쭉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. 이때도 거의 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한 15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.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 그러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저는 그런 흐름들은 2025년 또는 26년 상반기 안에는 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3년 초부터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나타나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,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뭐 지금 전고점 11만 불을 한번 돌파하고 지금 10만 8천 달러에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한 13만 불 또는 한 15만 불까지는 가야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올라가고 이제 이후에 이제 좀 더 빠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죠.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인데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지표다. 그래서 25 이하에서는 비트코인 시즌, 75 이상에서는 알트코인 시즌이다. 인데요. 최근 뭐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하락 후 좀 반등을 하였습니다. 이제 위에 보면 회색 라인으로 보시면 약간 하락하고 반등을 하였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는 횡보하고 약간 상승을 하고 있다.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. 이것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로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이제 업사이드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비트코인에 집중할 시기이다.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부 포트폴리오로 편입하고 축적하시는 방향성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